월급 때문에 못 나가겠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어디 가든 다 똑같지 않을까? 이 형이 그랬어. 파랑새는 없다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일잘록의 일타강사 태산 이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다니면서도 어려움과 부딪히고 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퇴사를 못하는 분들의 심리를 기반으로 떠나야 될지 버텨야 될지 이것을 한번 구분하는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들어가자마자 이직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거를 추천드렸죠. 근데 이거는 퇴사를 준비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커리어를 준비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은 따져보라는 얘기였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의미 있는 커리어를 쌓아가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었죠. 왜냐면 이직을 못 하시는 분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손실 회피예요. 고액 연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나름 연봉에 만족하시는 분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이 정도 연봉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분일수록 빨리 이직하셔야 돼요. 빨리 내 위치를 찾아가야 돼. 그러면서 거품을 걷어내고 내 내실을 키워서 더 큰 단계로 점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뭐 또 적응하느니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월급 때문에 못 나가겠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제가 보기에 되게 안 좋은 선택이에요. 장기적으로 더 악화될 일만 남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괜히 내가 잘못 나갔다가 내가 이직 안 되면 어떡해, 이 난리를 치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퇴사하기 전에 이직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내놓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직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 제일 중요한 건 경력기술서죠. 근데 경력기술서의 내용이 뭐야? 성과물이야, 성과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직 준비를 해라라는 거는 맨날 이거 문서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얘죠. 성과를 내,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 조직에 공헌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직 그냥 되는 거야. 막 스카우트도 되고 연봉 당연히 오르고 회사도 못 나가게 붙잡을 거고, 결국엔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이 돼요.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경력기술서만 좀 더 꽁딱꽁딱 하시는 분들은 이직이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사실 AI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경력기술서 메이트 한번 써보세요. 그거 써보면 결과물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내가 이렇게 잘했나? 어떤 분들 막 감동받으시고 그러시더라고. 문서화시키는 거가 AI가 워낙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해갖고 제안하는 알고리즘 세팅이 되어 있는 게 경력기술서 메이트다 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만 발전할까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면접관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동시에 같이 발전합니다. 그럼 결국엔 이제 어떻게 되냐? 문서를 잘 쓰는 건 당연히 기본이긴 한데 그것의 실체, 알맹이를 판단하는 기술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남아요? 나는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이었냐? 대체 당신은 누구냐? 본질과 정체성적인 질문만 남을 때까지 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공포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내가 준비가 됐다, 그럼 과감하게 도전을 하세요. 그러면 여전히 기회는 많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제가 인재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기업들이 그 똑같은 얘기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거든? 다 똑같은데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헤드헌팅 서비스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합니다. 그 플랫폼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과를 냈던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그냥 바로 추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만들었다라면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돼. 경력 진단기에 해놓으면요, 형이 찾아서 연결 다 시켜줄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어디 가든 다 똑같지 않을까? 이 형이 그랬어. 파랑새는 없다고. 맞아요, 맞아.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장에 정체되잖아요. 전문가가 된다는 레벨이 여러 개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취업이라는 건 통과를 했어. 근데 여기서 뭐 승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돌파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관계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까지 쫙 가다가 여기서 탁 멈춰버렸네.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이직을 해버려. 근데 거기 가도 똑같이 있다니까? 그리고 더 두꺼워질 수도 있어. 그럼 여기를 딱 갔는데 또 안 되네? 그래서 또 이직을 해. 근데 거기도 똑같이 있다고. 이거는 사실 자기 합리화의 문제로는 절대 돌파가 안 돼요. 이거를 뚫어봐야 돼. 뚫어봐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걸 넘어갈 때마다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생각이나 삶의 관점, 깊이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리더십 교육을 최근에 기업들이 많이 나가는데, 리더십들을 만나보면 다 비슷한 고민을 해요. 그분들끼리 만나서 고민을 토론시키잖아요. 서로 뭐 거의 동병상련이야. 왜냐면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그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인 것들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결국에는 인격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자기 합리화로는 여러분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커리어에 집중하셔서 자기 합리화보다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나만의 돌파를 경험해 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버텨야 될 때와 나가야 될 때, 자, 요거에 대한 기준 하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텨라 시그널이 있어요. 첫 번째, 성과가 숫자로 나온다. 뭐 그것이 작던 크건 간에 어쨌든 숫자, 즉 이게 뭐라고 했어요? KPI라고 그랬죠? 요거를 정리가 되고 있고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냥 거기 계세요. 거기 있으면 여러분 연봉도 올라가고요, 여러분 커리어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동료일 수도 있고요, 부하 직원일 수도 있어요, 다른 부서 팀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둘러봤을 때 한 명이라도 있다, 그리고 그게 내 가시권에 있다, 저는 무조건 스테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6개월 내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리더가 바뀐다든지 회사가 M&A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회사의 사업 구조가 바뀔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를 봤을 때 한 6개월 뒤쯤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회사의 기획 단계 자체가 내가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나름의 보관과 계획이 있어. 그렇다면 저는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의 운영 체제를 갖추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배울 사람이 있을 거고요, 시간의 문제 성과로 날 수 있다. 나가야 될 신호를 좀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반복 업무가 1년 이상 된 경우.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맞춰봐. 반복일까? 아니면 1년일까?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만입니다만. 온리 반복 업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형태가 됐건 기획 기능이 있어야 돼요. 기획이라는 거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업무의 주도성이 조금씩 있어야 돼. 주도성이 없다는 의미는 내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내 기여도가 낮으면 그 회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는 심지어 월급 때문에서 여러분 커리어 완전히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했잖아요. 지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3년 뒤, 5년 뒤에 커리어 진짜 꼬일 수 있다.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반복 업무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대기업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근데 지금도 대기업의 다 고민이 뭐야? AX거든요. 어떻게 AI를 기반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낼 거냐. 이게 모든 대기업의 초화두야. 근데 지금 일을 AI로 하냐고. 보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문제가 결국 생겨?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반복 업무밖에 없어. 아주 소수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가야 될 사인은요, 몸이나 심리에서 신호가 올 경우 이게 무너지는 거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의 커리어가 아니라 라이프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요거는 빨리 퇴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뀔 기미가 없어.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CEO로 온다거나 리더가 교체된다거나 이런 주기가 좀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어떤 회사는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고 지금까지 그래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족회사 조심해라, 가족회사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가족회사가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존경받는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은요 대부분 가족회사입니다. 가족회사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바꾸는 방법 혹은 바뀔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가족회사는 사실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관계성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바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매일 10번 이상, 제가 뭐 기준을 좀 잡긴 좀 어려운데 퇴사 고민을 한다. 자, 요 상황은요 사실 지금 이거의 전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출근할 때도 퇴사 고민, 자리에 앉자마자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업무 시작 이메일 쫙 보내면서도 현타를 막 경험해.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서도 현타, 밥 먹고 나서도 현타, 다시 또 오후나 그리고 들어가서 또 현타, 팀장하고 만날 때마다 현타. 이거 쌓이면 결국 일로 가요.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 뒤 내 이력서를 생각해 보세요. 경력이 좀 있다 그러면 3년이라고 봐도 되겠죠? 1에서 3년 뒤 내 이력서에 과연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까? 여기에 조금 더 가면 경력 기술서죠. 자, 이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근데 도저히 안 그려져. 쓸 게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력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경력 기술서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총 연차별로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 커리어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2개씩은 만드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업무 특성이 다르고 산업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SCM이라든지 연구개발 이런 건 텀이 길어. 그에 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또 짧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과 직무의 특장점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걸 딱 특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다 통칭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개 정도씩은 아주 자랑할 만한 규모 있는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력을 잘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1에서 3년 동안 이거 적을 게 진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
경력기술서 메이트를 사용을 아무리 해도 도저히 쓸 수 없네? 사실 이미 망가진 거야. 그리고 한번 망가진 커리어를 다시 잡으려면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나고 나잖아요. 이거 회복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1년 단위로 여러분 커리어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게 뭐냐? 내가 새롭게 이루어낸 성과가 뭐냐? 내가 새롭게 성장하게 된 게 뭐냐? 우리 회사는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냐? 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리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버텨라 기준, 나가라 기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기준에 있는지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액션 제가 그래도 몇 가지 딱 정리해드리고 맞춰드릴게요. NLT 경력 진단기 무료니까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다양한 비교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직무, 연차, 산업까지 고려해서 해드리니까 요 내용을 한번 꼭 해보시고 여러분의 위치라든지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떤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무료니까 이거 무료예요. 무료. 얼마나 좋습니까? 제 커리어 좀 관리해 주세요 라고 동의하시면 저희가 뭐 필요에 따라서 연락도 드리고 같이 이런 워크숍도 좀 하고 이런 기업 가면 좋겠는데요, 저런 기업 가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함께 다루는 장을 마련해 볼 테니까 그 동의 한번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거, 이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언제나 관리하셔야 되는 것은 경력기술서죠. KPI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점검해야 될 게 일관성이죠. 사실 경력기술서를 가지고 이력서까지 같이 넣으면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해 드리는 거니까 얘가 없으면 얘가 어차피 못해요. 경력기술서를 평소에 관리하고 이직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나의 커리어의 어떤 위치 그리고 방향성 정도를 항상 건강검진하듯이 점검하기 위한 툴로서 경력기술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력기술서 메이트라는 아주 훌륭한 서비스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간을 정하세요. 과감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과감하게 이직을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얘는 준비하고 있어야죠. 얘랑 얘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간을 정했는데도 전혀 해결이 안 됐고 나의 상태가 변함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는 지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괜히 여러분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실 퇴직 사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직의 이유, 동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 퇴직 사유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사유를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이직의 동기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이직을 하는가? 이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직을 통해서 어떤 삶이 되고 싶은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지 않은 채로 일단 퇴사를 하거나 일단 이직을 한다? 동일한 문제에 동일하게 걸려 넘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를 잘 따져보시고 나의 관점, 나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시고 그런 산업을 선택하시고 그런 직무를 향해서 이동해 가는 게 어쩌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가지 더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거는 이직의 동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망의 이직이 있고 성장의 이직이 있습니다. 자, 성장의 이직은요, 어떤 기회 때문에 가는 거야. 와, 저 회사가 저런 프로젝트를 해? 나 저거 진짜 하고 싶어. 내가 저기 가서 저런 경험 해보고 싶어. 이래서 가는 거죠. 내지는 나에게 이런 기회를 부여해줘? 그럼 나 가야 돼. 이런 거예요. 보통 스카웃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죠. 시장의 에이스들은 보통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도망가는 이직은 뭐냐면 뭐가 너무 싫어서 떠나는 거야. 사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 반복되고 아까 말했던 레벨업이 안 된 채로 도망가는 수평이동만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이 관점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장의 전문가, 대체되지 않는 사람, 뭔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 이런 쪽으로 성장하는 게 아예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이직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성장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가치와 방향성을 항상 점검해가면서 준비해 보신다면 아주 의미 있는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경력 진단기 꼭 써보시고요. 또 경력 기술서 수시로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것이 있다면 댓글을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어보고 여러분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